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으로 석방됐죠? 네, 맞습니다.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게 지난 1월 30일이니까 77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. 네. 김 지사가 청구했고 재판부가 허가했고요. 네. 뭐 조건들이 좀 있죠? 네, 좀 빡빡합니다.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만 거주해야 한다,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.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라는 거죠. 근데 이거 거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.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자기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그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. 뭐 사실 이 두 재판은 긴밀하게 엮여 있으니까요. 예. 그리고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.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. 경남도청 창원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창원에 살아요, 김 지사는. 예. 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에 신고하란 말은 사흘 이상 안 벗어나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1박 2일로 출장을 온다든지 이런 이제 도정에 대해 가지고는 할 수 있게 열어준 거죠. 예. 특검은 보석을 반대했었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드루킹 측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할 수 있다. 석방해주면 이런 이유로 들어서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조건을 건 거죠. 그 드루킹 측하고도 접촉하면 안 된다. 이렇게. 이제 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겠다. 이런 뜻인 거고,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게 완전히 다르죠.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집 밖에 못 나간다. 그리고 이 사람만 만날 수 있다. 네. 이거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김 지사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는 뭐 해도 된다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사람은 선고 형량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. 예. 이 전 대통령은 15년 이렇게 되는 거고 김 지사는 이제 2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도청 출근도 자유롭고 서울 출장 같은 것도 자유롭고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, 뭐 대한애국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한국당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뭐 사면 석방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죠. 예. 하지만 이번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신청한 거다. 예.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. 예. 이 박 전 대통령이 그 오늘 0시부로 그 신분이 바뀐 게 있어요. 어떻게 바뀌었죠?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상고심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. 네. 여러 재판 중에. 그러면은 이제 뭐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예.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게 있거든요. 대법원까지. 그러니까 이제 기결수가 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기결수로 이제 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재판들 대법원에 가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. 예. 네. 그럼 이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바로 그 징역 2년형 받은 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네요. 맞습니다. 이런 건 어떨 때 받아들여져요? 심신장애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서 형의 집행이 어려울 때 뭐 이제 일정 기간 정지할 수 규정하는데, 옛날에 보면 말하자면은 뭐 잘 내가는 사람들,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형 집행 정지로 나가가지고 예. 사실 자유롭게 활동했다 뭐 예.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최근 되게 빡빡해졌어요. 그렇죠. 예, 검찰은 일단 이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은 반려하고 말고가 없거든요. 네.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합니다. 예.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뭐 의사 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있느냐,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. 먼저 건강. 서울구치소 수감 후에 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. 정상적인 수면에 취하지 못하고 있다. 이게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이에요. 예.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석 내보내달라고 할 때 뭐 수면을 할 수가 없다. 그랬죠.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. 네. 그 다음은 이게 형 집행정지의 사유는 아닌데 어쨌든 좀 국민통합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거, 이게 이제 비판 논리인데 이걸 독특하게 해석한 게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. 그런 연유에서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고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,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예. 받아들여질까요?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이 두 가지에는 해당 안 하는 것 같거든요. 예. 다만 이 이야기를 한 게 다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어떤 논의요? 자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법적 절차 끝난 후에,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같은 게 아마 뭐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. 예.
그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. 사면 문제. 그렇죠. 자,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금 2심 확정 기준으로 33년입니다. 박 전 대통령이요. 지금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이런 걸 거예요. 이걸 뭐 내가 한 25년으로 깎은들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. 예. 그러면은 이게 형량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사면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정치권 주변에서는 33년 다 살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특히 이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논의가 나올 건 분명합니다. 예. 그 이야기 자체를 촉발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것이고, 오늘 또 이제 한국당에서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슈로 끌어올린다는 거죠. 예. 예. 사면 논의 촉발용 형 집행정지 신청.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윤태곤 실장이었어요.